우리나라 설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3일 저녁 11시 8분경 일본 동북부의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는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2011년 대지진으로 전 세계를 방사선 피해의 공포에 떨게 했던 그 후쿠시마죠. 13일 밤 일본에서는 90만 가구가 정전됐고 밤새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지진 탓이었을까요? 15일 일본 대표 자동차 기업인 닛산의 애플카 관련 협상이 결렬됐다는 보도가 이어졌죠. 13일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는데 일본 진도 계급상 6강은 서 있기 어렵고 실내에 고정되지 않은 가구의 대부분이 흔들려 넘어지는 수준으로 피해 규모가 큰 편입니다. 창문 유리가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서 인명피해 우려도 심각하죠. 내진성이 약한 목조 건물은 기울거나 쓰러지기도 하고 땅이 크게 갈라지거나 대규모 산사태 및 산이 붕괴하는 일도 벌어지는데 이번 후쿠시마현 소마의 산사태로 고속도로가 흙더미에 덮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진원의 위치는 북위 37.7도, 동경 141.8도이며 진원의 깊이는 약 60km로 추정됐습니다. 14일 0시 도쿄전력 관내 도쿄도와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치바, 가나가와 야마나시, 스즈오카현 등 8개 현에서는 약 83만 가구가 정전을 겪었죠. 도호쿠 전력 관내에서도 9만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일본 동부 지역의 고속철도, 신칸센 일부 구간에서도 정전이 일어나 운행이 보류됐습니다. 진원진 후쿠시마현의 경우 약 30초간 건물이 강하게 흔들렸는데 이는 10년 전의 3.11 대지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한 흔들림이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쇼핑센터의 대형 유리창이 깨지는 등 일부 건물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후쿠시마 인근뿐 아니라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돼 대부분의 시민이 잠들지 못하고 SNS로 안부를 나눴죠. 도쿄에서는 식탁에 올려둔 휴대폰이 떨어지는 수준의 강도였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1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피해 확인 과정에서 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이번 지진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는데요. 2011년 3월 11일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9.0으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쓰나미로 이어져 사망자 15,000여 명, 실종자 2,500여 명이라는 대규모 피해를 기록했죠.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로 방사능 물질이 누출돼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잔존하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는 동일본 대지진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일본 정부는 도호쿠 지방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해당 지역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후쿠시마 제1, 2 원자력 발전소와 오나가와 원자력 발전소, 그 외 원자력 관계시설에도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죠.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지진으로 약간의 해수면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쓰나미 피해 우려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추가 지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전문가들은 우선 이번 지진과 비슷한 수준의 여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죠.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는 14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6강 정도의 지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지진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위원회는 이번 지진으로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 이시노마키항에서 20cm의 쓰나미가 관측됐다고 설명하면서 후쿠시마현 앞바다를 포함해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여진이 발생한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이나 그 주변에는 앞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흔들림이나 쓰나미 대비 태세를 다시 점검하라고 당부했죠. 도다 신지 도호쿠대 교수는 후쿠시마나 미야기 앞바다와 더불어 10년 전 발생한 거대 지진 영역의 남북이나 일본 해구의 바깥쪽 등 영역에서는 규모 9.0의 거대 지진의 영향으로 쓰나미를 동반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죠. 피해 정도는 진원의 깊이, 지진 발생 위치, 쓰나미 발생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규모 9.0이면 지진 발생 시 방출되는 전체 에너지를 기준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 정부의 입장 발표와는 너무 다른데 일본 국민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두려울까요? 교도통신은 후쿠시마 제1원전 5, 6호기의 4군데서 물이 넘친 것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밖에 각 원자로에서 꺼낸 사용 후 연료를
물을 보관하는 공용수조 건물에서도 물이 넘친 것으로 파악됐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에 있는 사용 후 연료 수조에서도 소량의 물이 넘치는 일이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 도쿄전력은 물이 건물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가 없으며 외부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원자력 규제청은 넘친 물의 양이 적고 방사선량도 낮아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이 없다고 해도 원전에서 물이 넘치고 있는데 글쎄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네요. 13일 발생한 규모 7.3의 지진으로 일본 수도권과 도호쿠 지방을 잇는 고속철도인 도호쿠 신칸센이 열흘가량 제 기능을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1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JR 동일본은 전력 공급용 가선을 지탱하는 전주가 지진의 영향으로 꺾이거나 철도를 받치고 있는 고가다리 등이 손상돼 복구 작업을 마치고 운행이 재개하려면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도회사 JR 동일본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도치기현 나스시오바라시와 이와테현 모리오카시 구간의 신칸센 운행을 중단했는데요. 도호쿠 신칸센과 바로 연결되는 아키타 신칸센 및 야마가타 신칸센도 지진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죠. 이들 노선은 전날 온종일 운행을 중단했고 15일에는 횟수를 줄여 운행했습니다. 도쿄까지 직접 운행을 재개하는 것도 열흘 정도 걸릴 전망이고요. 일본 도호쿠 지방으로 가는 핵심 철도가 사실상 마비됨에 따라 대체 교통수단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일본 주요 항공사는 도호쿠 각 지역 공항을 오가는 임시 항공편을 투입하기로 했고 수도권에서 후쿠시마역이나 미야기현 센다이시를 오가는 고속버스를 운영하는 업체들도 증편하고 있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애도를 표합니다만 역시나 걱정할 틈도 주지 않네요. 조선인이 후쿠시마 우물에 독을 타고 있는 것을 봤다. 지난 13일 밤 지진 발생 후 18분 뒤 트위터에 게재된 글입니다.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간토 대지진의 혼란 속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비어가 돌면서 조선인들이 학살을 당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트윗이죠. 1923년 도쿄 일본의 간토 지방은 지진으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혼란 속 불신이 싹 트는 가운데 내무성이 계엄령을 선포했죠. 각 지역의 경찰서에 지역의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면서 하달한 내용 중 재난을 틈타 이득을 취하려는 무리들이 있다. 조선인들이 방화와 폭탄에 의한 테러, 강도 등을 획책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온갖 유언비어들이 사실 확인도 없이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에 실려 각지에 나돌기 시작했죠. 지진으로 물 공급이 끊긴 상태였고 목조 건물이 대부분인 일본인은 화재를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러한 소문은 진위 여부를 떠나 일본 민간인들에게 조선인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곳곳에서 일본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조선인들을 가차없이 살해하기 시작했죠. 조선식 복장을 한 이는 바로 살해당했고 신분을 숨긴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식별을 위해 어려운 일본어 발음으로 이뤄진 문장을 15엔 50전을 읽게 해 발음이 이상하면 바로 살해했는데요. 이때 조선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류큐인, 도쿄에 살고 있던 지방 출신 일본인, 미국, 영국 등 서양 출신 기자들도 일본 자경단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외국인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도쿄에 가는 곳은 곧 죽음을 뜻했죠. 경찰은 살인을 보고도 방관했는데 이때 조선인 학살과 더불어 사회주의자, 아나키스트, 인권운동가, 반정부 행위자 등으로 경찰의 요주 인물로 등록돼 있던 좌파 운동가 학살도 동시에 진행됐죠. 역사적 비극을 상기시키는 해당 트윗에 대해 일부 일본 네티즌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이라더니 니들은 아직도 우물물 먹냐? 일본은 아직도 우물물 먹는 모양이군 등의 댓글이 쏟아졌죠. 문제 트윗을 올린 트위터 계정은 삭제된 상태인데요.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퍼뜨렸다는 유언비어가 인터넷에 퍼져 제1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줬죠. 이런 형태는 지진 피해로 고통받는 자국민들까지 욕보이는 격인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불행은 일시불이라는 말이 있죠. 지진 사태로 폭풍 같은 주말이 지나고 돌아온 15일 월요일 로이터 통신이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 관련 협상이 일본의 닛산과도 별 진전을 보지 못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양측 간 접촉은 짧았고 논의는 고위 경영진까지 진전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협상의 결렬의 주요 원인은 애플 브랜드 사용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죠.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협상 결렬 발표 시기가 타이밍상 좀 그렇죠. 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일본이 항상 지진 위험을 안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이 새삼 환기되는 상황입니다. 앞서 애플과 협상 중단을 선언한 현대차와 기아차는 애초에 애플카는 안중에 없었다는 듯 신차 출시에 주력하고 있죠. 15일 현대차는 곧 출시될 아이오닉5 내부 이미지를 최초로 공개하면서 전기차 업계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기아는 5년 내 11종의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뭐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죠. 2020년 일본 연간 실질 국내 총생
생산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11년 만에 감소세를 보였죠. 작년 실질 GDP 하락폭은 1995년 통계 작성 시작 후 두 번째로 큰 수준입니다. 연간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의 충격이 이어진 2009년에 이어 11년 만인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2분기 일본 경제는 사상 최악인 마이너스 28.1%로 추락한 이후 3분기 22.9%로 급반등하는 등 큰 폭의 변동을 나타냈었죠. 2021년 또한 코로나 재확산 우려 등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반면 2020년 한국 GDP 성장률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힐 것으로 짐작되는데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2020년 재정적자를 GDP의 4.2%로 전망했는데 이는 선진국 가운데 최소 수준에 가깝죠. OECD는 한국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가장 재정을 아껴 쓴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제 대위기를 맞은 일본과 비교되는 상황이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태 이후 10년간 여진만 14,590회에 달했다는데 17일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 여진으로 도요타 공장도 생산 중단에 들어간 일본. 바이러스 지진이라는 재난의 경제 위기까지 스가 총리의 지지율은 날로 떡락 중인데요. 가까운 나라인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원전이 무사하길 바랄 수밖에 없죠. 무능한 일본 정부 탓에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상황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는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